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KNN 공동기획 신해양 시대를 연다 사회를 맡은 KBC 광주방송의 정지용입니다. 정부가 2년 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회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해안을 접하고 있는 전남도와 경남도가 공동 유치 활동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개최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KBC KNN 공동기획 신해양 시대를 연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공동유치위원장이죠. 제 오른편에 김용록 전남지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은편에 김경수 경남지사님 앉아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지사님 먼저 지역민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경수 경남지사님께서 먼 곳에서 우리 이렇게 강주 전남을 찾아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200만 도민과 함께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우리 경남 도민과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서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광역권 협력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과 경남은 섬진강을 함께 끼고서 과거부터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해왔고 영호남 하합의 상징 지역으로 이렇게 두루 여러 가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남지사님을 모시고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지사님 정말 멀리서 오셨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다 김지사. 우선 그 강주 시민들과 그리고 전남 도민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KBC 광주 방송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도 특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를 주제로 요즘처럼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워낙 COP에 열정적이시기도 하고 거의 이 전문가시랑 우리 김영록 지사님과 함께 우리 경남 도민들께도 왜 이 총회가 중요한지 그리고 영호남이 경남과 전남이 함께 유치하려고 하는지 함께 얘기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름으로는 굉장히 좀 생소한데요. 김용록 지사님 이게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1995년부터 UN 산하 기구로 이렇게 창립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대단히 문제가 되고 기후 위기가 곧 세계적인 위기로 이렇게 닥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UN 당사국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198개국이 가입을 해 있고 198개국 당사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랄지 기업이랄지 NGO들까지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가 크고 뜻깊은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매년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2주 정도 열리는데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198개국이 함께하는 2만 5천 명이 함께 모이는 굉장히 큰 국제적으로 가장 큰 메머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22년을 목표로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1년간 수년이 돼서 2023년 COP28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28차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고자 이렇게 현재 뛰고 있는 겁니다. 네, UN 기후변화협약의 가장 큰 쟁점이 아마 기후변화로 인한 그 재앙을 미리 대비를 해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 하에서 출발한 회의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와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요.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지난 1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 변화가 1도가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지난 100년 동안 1도
온도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이 속도대로 이대로 가면 가장 최근 통계에 하면은 2050년이 되면 산업혁명 당시보다 3.2도 정도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물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지구의 각 이 생물 종들 중에서 많은 경우 약 50% 정도가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기후 위기가 진행이 되면은 최근에 보면은 온난화가 되면은 뭐 산불 많이 나고 지구가 뜨거워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겨울 되면 한파가 또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탄소가 많아지면서 이 북극의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이 제트 기류가 이제 북극의 냉기를 막아주고 있는데 이게 뚫리면서 시베리아 한파가 한반도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제 북극의 냉기들이 내려오면서 오히려 한파도 훨씬 심해지는 이렇게 기후 변화가 아주 무쌍해지면서 인류가 살아남기 힘든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서는 막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문제들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자주 강조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기후 변화 곧 생존의 문제, 그렇습니다. 생존 문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록 지사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그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현재 우리의 그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요. 당장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 문제가 생존권의 문제로 연결되고 최근에 예를 들면 텍사스의 사막지대에 눈이 폭설이 내린다든지 또는 히말라야 산맥에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그 만년설 때문에 이렇게 뭐 폭우 비슷하게 해서 홍수가 난다든지 뭐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기후 변화하면은 우리나라는 비교적 따뜻한 지역이고 날씨가 비교적 온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실감을 못했는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최근에는 작년에 태풍도 세 차례 이렇게 연달아서 오지 않았나 또 폭우랄지 폭설 특히 이제 폭우 같은 경우는 국지적으로 오면서 예측할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지고 작년에 저희들은 뭐 구례곡성 담양 지역에 엄청난 이 폭우가 쏟아졌는데 근래에 드문 일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도 먼 나라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기후변화 하면 결국 방금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전문가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CO2 발생량이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CO2 배출량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르는 노력을 지금까지 덜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CO2 배출량으로 보면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18%에 해당되는 많은 양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CO2 감축에 빨리 나서야 되는 상황에 전라남도부터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CO2 감축, 기후 변화 대응, 위기 대응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탄소 중립 선언을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요.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 선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당위성을 안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50 탄소 중립 선언 비전 선포식을 지난 3일 했지요, 전남도는. 이 지금 이렇게 선언의 의미와 앞으로 이런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선 우리 전남의 동부권에서 CO2 발생량이 많고 또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아요. 그래서 경남 서부권은 비교적 또 그러면서는 농촌 농업 지역이기도 한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꽤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전남 동부권의 CO2 저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이제 그런 면에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김경수 지사님 또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그 전남이 이제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이 전국 2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여수 산단 있으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경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4위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근데 다행히 전남과 경남은
2017년부터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 5개 시도는 줄어들었는데 나머지 12개 시도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김영욱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또 COP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경남도 이제 우리는 주로 그 석탄 화력 발전소가 거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서부 경남은 괜찮다고 했는데 하동에 또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화력 발전소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요. 이제 단지 지구를 살리자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이제 탄소 국경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는 기후 위기 대응이 무역 장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생산 제조업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쓰지 않거나, 또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의 경우에는 아예 수출할 때 세금을 세게 물리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그 수출 수입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유럽이 앞장서 나갔고, 미국도 그동안에는 여기에 반대해 오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지금 앞장서 나가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뒤따라가는 그런 수준으로는 이런 세계 흐름에서 뒤처지게 돼 있고, 오히려 선도적으로 먼저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앞장서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고 탄소 중립을 줄여 나가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낳고 뒤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COP28 개최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와 능력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COP26이 원래는 지난해 일 것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맞습니다. 올해로 연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COP28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네.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COP26이 이제 지난해 열리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는데, 금년 이제 11월 달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2주간 개최하게 되는데요. 이 대회가 이제 좀 중요한 게, 이 대회에서 COP28,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최하고자 하는 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8차 COP28차 COP28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열리게 됐는데,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현재 유치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현재까지는 저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유치하지 않겠느냐, 지금 유치에 가장 유력한 입장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해 국제 행사로서 COP28을 우리가 유치하겠다, 이미 정부 계획으로 확정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행사 자체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하는 기후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한 그런 시금석, 계기가 전환, 모멘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는 지난 2월 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지역균형 뉴딜 투어 1호 지방자치단체 1호 행사를 저희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게 2050 탄소 중립 관련해서 실천 계획,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랄지 풍력이랄지 해상풍력이랄지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되어야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이제 저희들도 계획도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님께도 COP28을 전남에서 유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 뛰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경남에서 5개 시군, 요즘에는 이제 사천시까지 합해서 6개 시군, 전라남도 6개 시군 해서 12개 시군과 경남도와 전라남도가 함께 뛰고는 지역균형에 정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고, 영원한 동서화합 차원에서도 꼭 하고 싶은 이 사업입니다. 해서 대통령님께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어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과 전남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또 앞에 계신 우리 김병수 지사님께서 전폭적으로 또 공동 유치위원장도 맡아주시고 또 함께 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글래스고 COP26에서는 우리 김경수 지사님과 제가
함께 참석해서 아예 유치를 해가지고 오는 그런 쾌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OP28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이 질문은 우리 김경수 시장님께서 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조건들이 좀 붙나요? COP28은 이제 원래 COP라고 하는 이 총회가 2년 뒤에 총회를 그 2년 전에 총회 열릴 때 결정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대륙별로 돌아가는데 올해는 서유럽 차례인데 그게 영국에서 열리고요. 내년에는 아프리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네. 그래서 대륙이 정해지면 그 대륙 안에서 이제 국가들 간의 경쟁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198개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196개국인데 거기에 유엔과 교황청까지 합해서 198개국이고요. 2만 5천여 명, 2만 명에서 약 3만 명 사이가 그 총회 때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각국 정부 정상들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그 다음에 세계 기후 행동 NGO들, 시민단체, 지방 정부까지 워낙 많은 다양한 그 계층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이제 총회를 주된 총회 회의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의장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이번 총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여수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를 개최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인근에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총회 회의장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들을 약 3천여 건 정도의 부대 행사들을 하거든요. 그런 부대 행사들을 다 분산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가해서 오히려 기후변화 해박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걸맞는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니라 지역 중소도시에서 그것도 중소도시 간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총회라는 점에서 전 대단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유치 의향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죠. 네, 네. 예. 그 전남도와 경남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유치 활동을 좀 펴고 있는데요. 그 대상 그 시군이 어디이고 또 이렇게 함께 유치 활동을 펴게 된 요 배경이랄까요? 이런 것은 어디 있는지 김경수 시장님께서 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여수, 그러니까 전남 동부 전남 지역의 여수를 중심으로 여수, 광양, 순천, 구례, 고흥 5개 시군 하고요. 여기 이제 보성이 참여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참여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도 하동, 남해, 진주, 사천, 산청 5개 군이고 5개 시군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 시군들은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또 이제 각 시군에 알려지고 특히 경남 같은 경우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협의체가 있는데 워낙 강력하게 활동들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시군 시장 군수님들 입장에서도 이걸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되면은 너도 나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걸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영호남, 서부 경남과 동부 호남이 하나가 돼서 국제 행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점에서도 지역 내에 영호남의 지역 감정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뭐 김사님 덧붙일 말씀은 또 없나요? 예, 방금 이제 우리 김경수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당초에는 10개의 시군이 이렇게 했는데 아마 뜻을 같이 하는 시군이 늘어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를 하는 총회장은 이제 뭐 멋진 메머드 건물로 기존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파리 행사 같은 경우 또 다른 그 국제 대회 할 때도 사실 가설 건축물을 가지고 가장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총회는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 여수에서 하더라도 부대 행사가 많습니다. 거의 한 3,000건 정도 된다는데 워크숍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화 행사도 있고 그 NGO 모임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는 10개 시군뿐만 아니라 원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해서 한 가지나 두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분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우리 시군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영원한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NGO들이랄지 시민단체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다면 폭을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네. 공동 추진의 과정이 좀 재미있는데요. 원래 2009년에 여수에서 제일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여수에서 그때는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이나 이런 게 이슈가 되지 않을 때인데 여수시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걸 제안했다는 게 되게 지금 봐도 그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요. 그 이후에 동서창조 포럼이라고 요 동부 호남과 서부 경남의 각 시군의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의 영원한 화합을 위한 그런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민간 단체에서 함께 여수와 함께 공동으로 유치하자라고 제안하면서 그 이후로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고요. 지난번에 2018년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하동까지 직접 오셔가지고 네. 공동으로 이제 전남과 경남의 상생 선언을 하면서 그 속에 공동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함께 추진하기로 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의기투합을 했는데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 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네. 여러 이제 개최 희망 도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경기, 고양, 제주, 인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 남해권, 남중권의 강점은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김영록 지사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제 경남이나 전남은 무슨 한려 수도로서 벌써 뭐 유명하고 특히 남해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 정말 청정한 지역이 없다. 세계 자랑해도 되고 이제는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해양 관광의 명소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왜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지키고 가꾸면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는 노력을 안 하느냐 그런 말까지 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이제 부산에서 경남 그리고 여수에서 또 목포까지 이게 남해안은 세계적인 보물의 가치가 있는 명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해안 남중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유치하게 된다 하면은 우선 기후변화의 차원의 그런 의미가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이제 2009년부터 아까 노력했다 우리 지사님 경남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9년부터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2012년에 여수 이제 세계 엑스포를 통해서 여수 선언을 할 때 이런 해양 환경이랄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실천적인 선언을 이미 2012년에 벌써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가장 멋지게 살릴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CO2 배출량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CO2 배출량이 많은 그런 약점을 안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탄소 중립 지역으로 선포하고 실천 운동을 통해서 특히 우리 시도민들까지 함께 다 나서서 실천 운동을 해가는 이런 과정을 보여준다 하면은 세계적으로 또 이만한 의미가 있는 지역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남과 호남이 함께한다. 호남과 영남이 함께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섬진강을 끼고 그동안에 지리산권, 섬진강권 해서 영호남이 함께 해왔습니다만은 이런 세계적인 매머드 국제 행사를 통해서 이것을 승화 발전시켜서 이제 국제적인 관광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지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의미가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기후 악당에서 기후 변화 대응 선도 국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록 지사님은 보충을 조금 해드리면요. 네네네. 이게 이제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다른 국제 행사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다른 국제 행사는 얼마나 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고 숙박 시설이 잘 돼 있고 교통이 공항에서 가깝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 COP는 이 정상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을 하기 때문에 특히 시민사회가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중심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남중권 10개 도시가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기후 이슈가 여기만큼 다양한 곳이 없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도 갖고 있지만 산업화 이슈도 갖고 있고 해양과 산악
그다음 습지까지 순천만의 습지까지 다양한 기후 이슈들을 다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COP를 개최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지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남과 경남은 온실가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그게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성과를 가지고 저는 이 COP 유치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다른 지역들은 우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유치를 먼저 하고 개최 도시를 그 후에 하자 네. 이런 입장인데요.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네. 개최 도시를 먼저 정하고 유치하는 게 어떠냐 네. 이렇게 추천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요? 왜냐하면은 올해 이제 11월 달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이제 COP 26 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이 왜 이 총회를 유치하고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냥 대한민국이 유치하기로 해놓고 그때 가서 도시들 간에 또 경쟁을 붙여서 시설이 어디가 잘 됐는지 이런 식의 구도로 가게 되면은 저는 COP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 이런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실제 적합한 도시를 정하고 그 영국 총회가 열렸을 때 대한민국의 이런 도시에서 이런 이유로 개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세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COP 28 2년 뒤에 총회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곳이 이런 이슈들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도 이런 준비를 해서 참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은욱 기사님은 네. 김경수 지사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유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으면은 어느 국가로 할 거냐 하는 걸 결정할 때도 그 유치 의사 표명한 국가들하고 다른 국가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우선 먼저입니다. 네. 유치 개최 국가를 결정한 것도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이제 그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환경을 중시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중시하고 연대를 중시하는 그런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은 개최 도시 결정도 개최 지역의 결정도 결국 우리 국내적으로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지 더구나 이제 2만 5천 명이 참여하는 국제 매머드 행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공모 사업으로 결정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강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김경수 지사님께서 뜻을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힘이 됩니다. 아마 정부에서 적절하게 결정할 걸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사국 총회를 통해서 전 지구적인 환경 이슈가 크게 두 차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첫 번째가 97년에 교토 정서,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파리 협정 이건데 우리 남해권, 남중권 개최를 통해서 어떤 의제를 좀 선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좀 말씀을. 결국은 이제 그 파리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탄소 중립 계획을 유엔에 제출하게 돼 있어서 저희 나라도 지난해 12월에 유엔에 탄소 중립 2050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 가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도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탄소 중립 2050 선언을 기존에 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가는 결국은 탄소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태양광이랄지 특히 해상 풍력 산업을 통해서 앞으로 수소 경제를 먼 미래 수소 경제를 내다봤을 때 해상 풍력을 통한 에너지 전환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제 그 탄소 배출을 평소에 우리가 줄이는 운동, 탄소 산양권 운동을 하면서 1년간 탄소 줄이는 운동을 열심히 한 그 가구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탄소 포인트 예를 들면은 1년에 10만 원까지
카드나 지역 화폐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이게 인센티브까지도 강구하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이 그린 선도 지역, 그린 선도 국가로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경남, 김경수 지사님께서 네. 이제 김영록 지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전남도 탄소 중립 2050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해에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는데 아직 근데 전 세계 국가로 보자면은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한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탄소 배출은 갈수록 개도국이나 후진국이 갈수록 늘어나게 돼 있어서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선언을 하는 국가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언에 따른 2050년까지의 연차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계획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내놓고는 있는데 그동안 좀 소극적인 계획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 구체적인 국가별 계획을 내놓고 최소한 COP28 정도의 28차 정도에는 그런 국가별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선진국이 자기들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은 이제는 어찌 보면은 선진국들의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이 앞장서서 가되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진국들이나 개도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원을 통해서 거기도 탄소를 함께 줄여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국제적인 협력 아젠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아마 그때쯤에는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경수 지사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보니까 COP28을 유치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참여하는 시군이 지금 벌써 12개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그 시군이 그 행사에 어떤 형식으로 좀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여수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주요 회의들은 이제 여수에서 하게 돼 있고요. 그게 이제 조건이 뭐 주요 총회라든지 주요한 회의들은 30분 거리 이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회의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아까 김영록 지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회의 이외에 부대 행사가 약 3,000여 건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개최국이 주관하는 각종 뭐 기후 환경 투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기후 행동이나 세계의 NGO들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각종 포럼이나 워크숍이나 전시회를 포함해서 오히려 회의보다 이런 부대 행사들이 COP를 하게 되면은 훨씬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이런 다양한 부대 행사들을 각 시군에서 나눠서 하게 될 텐데, 오히려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은 다른 총회처럼 한 도시에서 할 때보다 우리가 남해안부터 지리산 또는 뭐 순천의 순천만, 거기다가 또 여수 산단까지 이런 다양한 기후와 관련된 그 지역들에서 행사들을 하는 것 자체가 COP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방금 우리 김경수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특색이 있는 문화 행사까지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2023년에는 이제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열리는데,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4월부터 10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조정을 좀 연장을 해서 함께 그 이제 기후변화 문제니까 또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도 기후변화 이슈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함께 버무림 있고 갈 수 있는 방안, 또 이제 바다랄지 우리 섬진강이랄지 또 지리산권이랄지 여러 가지 생태 문화 체험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경남 전남 지역은 그런 면에서는 천혜의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정말 그 우리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들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하면은 결국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경남 지사님하고 저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올해 함양에서 산삼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하동에서 세계 차 엑스포가 있는데요.
차는 우리 전남 보성도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남은 또 매년 군 단위로 하는 엑스포가 있는데 이런 걸 좀 같이 잘 치르고 그 인프라를 기본으로 COP28이 열렸을 때 또 그런 좀 지역의 특색들을 잘 활용해서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게 되면은 세계인들도 대한민국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이게 지역의 작은 축제가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COP28을 개최함으로써 얻게 되는 우리 지역의 어떤 효과 많을 텐데요.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경수 지사님께서 좀. 예, 그 뭐 토론 과정에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는 네. 했는데 우선은 이 행사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어떤 정상회의, 그다음에 어떤 국제회의도 이렇게 2만 명, 3만 명이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가 COP 이후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체육 행사면은 체육, 그 다음에 뭐 문화 행사면 문화 이렇게 한 분야로 이제 특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후 위기 대응은 한 분야만 가지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 사회, 산업, 문화 다양한 분야, 특히 농축산업도 기후 위기와는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 자체로 대단히 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COP가 열리게 되면은 그걸 준비하고 치러내는데 생산 유발 효과, 경제적 효과만 하더라도 약 3천억 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효과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남해안, 남중권 각 시군에서 골고루 함께 공동으로 치러내면서 중요한 협력의 관계들을 높여나가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도 이 총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남해안, 남중권이 공동의 발전 방안들을 함께 찾아나가는 그런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김영국 기사님도 혹시 덧붙일 예,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워낙 이제 방금 김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국제적인 행사고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해서 기후변화 선도 국가의 이미지를 굳힌다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도 올라가고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지만은 특히 이제 남해안의 이제 경남, 전남 함께 브랜드 가치가 정말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2주 정도 행사를 하는데요. 뭐 사전 1주 정도, 또 끝나고 1주 정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 행사, 또 NGO 단체들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한 달 정도 효과가 있는 행사에서 이런 국제 메모드 대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게 천재 일류의 정말 기회인 거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경남, 전남이 함께 상생하는 가운데 이런 광역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협력 사업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전남, 경남 함께 했더니 이렇게 세계적인 멋진 행사도 멋지게 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초강력권 사업들도 함께 할 수 있다. 특히 관광 분야, 문화 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 사업은 우리 경남, 전남이 함께 하면서 영원한 상생도 기하면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있어. 저는 이것이 경제적 가치로 하면은 2,200억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경제적 가치 정도 문제가 아니고 저는 브랜드 가치까지 합하면은 어마어마한 정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상생, 협력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지금 함께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마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웅 지사님, 현재 그 남해안 관광벨트 추진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경남하고 부산하고 전남하고 남해안 상생 발전 협약식을 지난해 했고 또 2018년에는 우리 김경수 지사님하고 저하고 후보 시절부터 또 그런 협력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해왔는데요. 특히 이제 그 관계로 해서는 남북권 관광 종합 기본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통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제 경남과 전남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 광주랄지 부산, 울산, 광해시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남북권 관광 기본 구상 계획을 지금 금년 5월까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 개발 사업이랄지 관광 개발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한 24건 정도, 예를 들면 이수신 호국벨트 사업이랄지 또는 섬진강권 뭐 크루즈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포괄해서 24건에 한 5,600억 정도 사업 계획을 제출했어요. 아마 경남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초광역권 관광 개발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이렇게 광역권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냥 하면은 요즘에는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5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큰 힘이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님, 네. 상대적으로 남해안 남중권이 경상남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낙후가 돼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COP28을 통해서 발전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엿보이는데요. 이 관련해서 지금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전남하고 경남이 공동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남해안 남중권 공동 발전 전략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그런 겁니다. 지금 수도권 집중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폐해가 생기고 비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지역 소멸의 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그동안에는 비수도권 지역이 각 시도 단위로 수도권과 대응하는, 경쟁하는 그런 체계를 해왔는데 해보니까 혁신도시부터 해서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시도 단위로는 수도권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이미 서울, 경기, 인천이 딱 플랫폼으로 권역으로 묶여서 그 자체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데 시도 단위로 붙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생활권, 경제권 단위로 비수도권 지역도 권역을 묶어서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동남권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부울경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부울경 메가시티에도 우리 서부 경남이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서부 경남은 또 동부 호남 지역하고 생활권과 경제권이 많이 겹칩니다. 예를 들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여수에 석유화학이나 제철이 있고 진주 사천에는 항공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 혁신도시에 가보면 세라믹 기술원이라고 신소재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석유화학, 철강, 항공이 모두 소재와 관련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런 산업들을 동시에 묶어서 새로운 신소재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공동으로 함께 해나가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나고 아까 김영록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천혜의 자연관광, 문화관광 자원을 이렇게 공동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 산업에 있어서도 훨씬 경쟁력이 있는 곳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함께 이제 연구를 해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요. 여수와 남해 간의 해저 터널 네, 이 조성이 예. 있던데 이건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어느 분이 먼저 좀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기사님 이건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여수 남해를 잇는 건 단지 이제 뭐 남해를 여수와 연결하는 차원을 떠나 가지고요. 이 KTX가 서울에서 그 여수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여수에서 끊어져 있는데요. 여수에서 남해가 연결이 되면 남해에서 사천, 그다음 진주로 이어지면 진주의 서부 경남 KTX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토를 이렇게 U자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U자형으로 연결하는데 유일하게 끊어진 고리가 여수와 남해가 끊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돌아가면은 60분에서 한 80분 걸리는데요. 10분 만에 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 그러면 여수와 남해가 갖고 있는 해양 관광의 경쟁력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영원하면 상생 협력이라고 하는 게 이 여수 남해 해저 터널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성공하려면 지금 정부에서 제5차 그 국도 국지도 계획이라는 걸 국토부가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괄해서 예탈을 하고 있어요. 이걸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남에서도 적극 그 협조를 하고 해서 경남과 전남이 공동으로 이 예탈을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요. 네. 이제 여수가 요즘에 이제 국제적인 해양 관광 도시로서 크게 이렇게 주목받고 뜨고 있는데요. 이제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에 이런 관광 벨트를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저희들 기본적인 공동에 함께 하는 생각이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KTX로 2시간 23분에 다닐 수 있게 지금 그 철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더 빠르게 아예 그것을 고속화 철도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게 되면은 2시간 이내로도 부산, 목포, 부산을 다닐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해안을 따라서 해안 관광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지금 도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김경수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여수 남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다리로 연결하려 했는데 지금 해저 터널로 연결하겠다고, BC가 좀 부족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P28 행사 같은 그런 국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BC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잘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라남도는 여수에서 고흥까지 이제 백리 섬성길 연결돼 있고, 또 일부 여수에 에타 면제 사업으로 5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연도 연력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쭉 완도, 진도, 목포까지 연결된다 하면은 이 남해안 관광 벨트가, 해안 관광 벨트도 완성되면서 이 경제권을 공동 경제권으로 할 수 있는 KTX까지 고소가 되면은 결국 광주에서 부산까지도 2시간대, 목포에서 부산까지도 2시간대, 정말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그려질 수 있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경남 지사님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왜 해저터널이냐고 하면요. 네. 다리보다 해저터널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많게는 4분의 1 이상 비용이 줄어들어서 경제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저터널로 하게 되면서 실제 예타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성 평가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님께서 이렇게 주창하고 계신 지역 발전 전략 중에 하나가 예. 동남권 메가시티를 예. 만들자. 예. 이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더 크게, 더 앞당기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남해안 남중권 발전 전략하고 맞물려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수도권 지역은 이제는 시도 단위가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 단위로 이제는 발전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이 이제 국가 균형 발전에서 새롭게 도입돼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다행히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수도권 집중, 지금 인구가 이제 50%를 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중에 수도권의 인구가 이렇게 집중이 가속화되어 있는 곳이 유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많이 있는 곳이 수도권 인구가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려면 부울경은 동남권 메가시티, 그 다음에 경남과 전남은 남해안 남중권, 그리고 우리 광주 전남도 함께 해나가고, 지금 대구 경북도 행정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고, 충청권도 충청권 메가시티로 해나가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는 생존 전략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각 시도 비수도권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COP28 유치를 위한 공동위원장을 좀 맡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유치 활동 어떻게 좀 전개해 가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영록 지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은 이제 국회랄지 중앙 정부를 상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영호남 12개 시군 앞으로 이제 함께 하게 되면은 10개 시군은 이미 공동 유치 건의문을 이미 중앙 정부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또 저희 전남과 경남도 함께 공동 건의를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단순히 이제 저희 자치단체 차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우리 도민들까지 함께해서 이제 촉구하는 그런 서명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그런 기후변화 대응하는 노력을 또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CO2 절감운동, 에너지 절감운동, 그런 탄소 배출을 덜하는 그런 탄소 산악권 운동을 이렇게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해가면서 이제 경남, 전남이 함께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그런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국제 행사 영역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네. 어떻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전남과 경남이 공동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COP의 가장 큰 특징이
지역사회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먼저 시작했고 지금도 가장 열정적으로 COP28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지역의 특징을 정부에 좀 잘 전달을 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흔한 국제 행사 하나 유치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끔 저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기준이 잘 설정이 되면 유치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OP28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이 좀 필요할 텐데요. 네. 이제 준비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시청자와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욱 기사님. 네, 우리 이제 전라남도는 이제 COP28 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기후변화 선도 국가로 가자. 그리고 이런 길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 시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 가야 될 길이다 하면은 저희들이 에너지 선도 지역, 에너지 전환의 선도 지역,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랄지 해상 풍력이랄지 또 육상 풍력이랄지 에너지 전환, 그리고 이것을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는 이 아리백 국가 산업단지 조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하고도 초강력권 협력 사업을 이를테면은 우주 산업 분야가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우주 발사체는 우리 전남에서 육성하면서 우주 비행체 인공위성 사업에 대해서는 경남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함께 하면서 저희들도 초강력권 협력 사업을 광주광역시랄지 전라북도랄지 우리 경상남도 다 함께 노력해서 지역의 공동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님 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광주 시민 그리고 전남 도민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남 도민들께서 아니 왜 여수에서 하는 행사를 도지사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여수 행사가 아니라 서부 경남과 동부 호남이 함께하는, 영호남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행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걸 통해서 전남과 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권역별 발전 전략을 동시에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용록 전남지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광역단체와 12개 시군이 손을 맞잡은 만큼 유치에 성공하고 동서화합을 통해 새로운 해양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KBC KNN 공동기획 신해양시대를 연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